목요일 날 보험 삼아서 풋을 샀다고 했는데 어떤 걸 샀을까? 320 정도까지 이번 달에 갈 것 같다고 보고 있으니까 320을 샀을까? 아니면은 330을 샀을까? 340을 샀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략 340을 사지 않았을까? 330이나 340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40을 샀으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쯤에 샀을까? 보험이라 했으니까 좀 외과를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외과를 사지 않았을까? 근데 외과는 거래량이 적으니까 거래량이 적은 걸 굳이 샀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340, 330, 320 중에서 그래도 340 같으면은 350을 깨고 내려가니까 340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340 샀으면 얼마에 샀을까? 대략 0.90 전에 샀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0.90. 0.90을 목요일 샀으면은 후 340을 목요일 샀으면은 0.90에 샀을 거고 0.90에 산 게 어제 금요일 영업일 어제 금요일은 오늘 일요일이지만은 영업일 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1.39를 갖고 야간 장에는 좀 더 가가지고 1.78 약 더블 났네. 더블 났고 월요일 날 장을 시작하면은 지금 이 호가 대비 대략 한 2배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2배 정도를 더 가면은 대략 2.8 정도 가는데 그러면 저가가 대략 0.80, 0.74쯤 되네. 7475.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4배를 더하면은 대략 3.0, 3.0 정도 되면 한번 팔고 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 내비 한 4배 정도 나면은 한번 조정을 한 30%, 40% 정도 주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험이니까 계속 들고 가도 되고 그렇다는 생각도 합니다. 선물로 보면은 자 여기서 떨어질 때 이 전저점을 깨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전저점을 깨기 전날부터 해가지고 연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만에 마무리를 지었죠. 4개 만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럼 이 저점을 뚫는 데서 가지고 3일 내지 4일이면 뚫는다. 그러면은 수요일 내지 목요일이면 이 저점을 뚫을 수 있다. 이 정도 속도 같으면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저점에서 이거 뚫리는데 하루 쉬었지만은 3일 걸렸다. 만약에 안 쉬고 내린다면 이틀 만에 내리겠죠. 여기서 요 상태가 지금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내일 어느 정도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5일선 아래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5일선 아래로. 업종 차트를 보면은 업종 코스피는 5일선 밑에 떨어졌고 5일선 밑에 떨어졌으니까 조금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하락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대략 20일 라인 정도의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이 하락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사태가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며칠 안에 3, 4일 안에 이거를 뚫고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방으로 본다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아직 5일선이 안 깨졌거든요. 안 깨졌고,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도 5일선이 안 깨졌습니다. 근데 야간장에 350, 365점 얼마로 끝이 났지요. 이 저가보다 더 밑에서 끝이 났으니까 5일선을 깼다는 얘기죠. 그럼 내일 5일선을 깨고 뭐 시작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가지고 뭐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밑으로 쭉 내릴 가능성이 많겠다. 그러면은 지금 유럽 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주 긴급한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까, 긴장 상황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니까 하방으로 며칠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16일 날 수요일 날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는 내가 바라볼 때는 안 날 가능성이 더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날 가능성이 더 많다. 러시아가 점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점령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 뭐 작은 총격전이 일어날 수 있냐,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긴장 상태를 조성함을 해서 러시아는 얻을 만큼 얻었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때 이득과 점령하지 않고 긴장만 강화시켰을 때의 이득, 어느 게 더 많을까 생각을 하면은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점령했을 때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지금 긴장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는 게 러시아 쪽으로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보다는 지금 긴장 상태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점령을 하면은 지금 태평양 쪽으로 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모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유럽 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방국들한테 우크라이나 쪽으로 병력을 좀 보내달라 한들 뭐 되겠나 싶은데, 뭐 제일 만만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속하는데, 우리나라에 요청하면은 임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보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이 안 보내주겠지요.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이런 상태에서 뭐 별다른 뭐 파병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긴장은 16일까지는 최소한 더 높아질 거고, 16일 날 만약에 침공을 안 하면은 긴장이 유지되겠지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방으로 봐야지 상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전쟁이 딱 터지면은 하방이 일단락되고 반등이 들어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지금 이 내리는 사태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내리는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긴장 상태인 걸로 지금 거의 판명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350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은 340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내려가는 와중에 어쩌면은 이것 뚫고 내려가면은 요때 400배짜리가 낫지요. 뭐 요 다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배가 안 되기 때문에 요때 난 게 제일 크게 났습니다. 제일 많이 난 게 400배니까 요때 100배 올라가는 요때 200배, 요때 400배. 그러면은 지금 이 프리미엄을 볼 때 요 며칠 동안 요 한 3, 4일 전에는 이 코스피 200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흘렀는데 프리미엄이
세타값이 빠지면서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좀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상방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방향은 까꿍님 말씀대로 하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하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하방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리꽂을 거냐? 자, 20일 라인을 거의 저항받고 지금 떨어지는데 요때 생각이 또 납니다. 요때 20일 저항을 20일 지지를 깨고 떨어지면서 대충 이런 지지들을 받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바로 뺄지, 지금 바로도 뺄만 하지요. 뺄만한데 지금 바로 빠질지 아니면은 조금 프리미엄을 줄였다 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빼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렉트로 이 저점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이 근처 왔다가 뭐 쉬었다가 다시 뺄지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내려오는 거는 확실하다. 내려오면서 이 저점을 뚫지 않을지가 제일 큰 관건인데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거래를 갖다가 잘 못하고 있다가 관찰을 주로 하다가 관찰을 멈추고 목요일날 외가를 조금 사봤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상방을 봤거든요. 요날 올랐고 다음날 또 눌렀다가 오른다고 봤어요. 그래서 나는 목요일날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길래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요. 선물도 올라서 시작했다가 내려서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지요. 그래서 내가 11시 50분쯤에 그러니까 요쯤 되죠. 여기서 갭 상승이 시작했다가 내리고 갭을 메꾸고 거의 메꾸고 올랐다가 눌리고 요거 고점을 뚫을 때 여기서 내가 매수를 걸었습니다. 매수. 뭐를 걸었는가 하면은 387짜리를 걸었습니다. 387을 얼마에 걸었는가 하면은 여기죠. 367짜리를 지난 월물 위클리가 끝나는 그 만기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그 지난주 당월물은 뭐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 건들겠고 이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건드려 봤습니다. 나는 위로 간다고 보고 여기 0.07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지요. 12시쯤에 매수를 했는데 한 1시간 한 3, 40분 40분 정도 있다가 여기서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되고 요 위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매도를 걸었는데 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뭐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올랐다가 뭐 눌리는 것 같아서 매도를 쳤습니다. 매도. 여기서 두 틱 먹고 매도를 쳤지요. 두 틱. 그리고 내려오길래 다시 0.07 여기서 잡았지요. 잡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여기 0.08에 팔았습니다. 0.08에 올라가길래 팔았고 팔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갈까 하다가 뭐 여기 어디서 다시 잡았죠. 여기 다시 잡아가 요 팔았는데 팔고 다시 들어갈까 하다가 내일 되면은 더 빠졌다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82짜리 이거를 0.07에 예약 매수를 갖다가 전날 밤에 하고 안 보고 있었지요. 안 보고 있다가 한 12시쯤 보니까 쭉 떨어져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갭 하락을 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좀 더 눌렀다가 올라간 거지요. 이렇게 갭 하락으로 시작해가 눌렀다가 올라가면서 체결이 됐더라고요. 여기서 체결이 돼 가지고 12시쯤 봤는데 보니까 0.13 정도 올라왔길래 0.13을 보이길래 13에 털었지요. 1415까지 갔는데 나는 13에 털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으면은 0.12에 털고 0.09에 다시 샀다가 0.0, 0.13이나 14에 다시 털었으면 제일 잘한 매매인데 보고 있었으면 그래 됐을까 안 됐을까 궁금하긴 한데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매매로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 밑에서 0.08, 0.07 걸어놨다가 해지를 했습니다. 요 어디서 걸어놨다가 팔고 좀 있다가 걸었다가 한 12시, 1시쯤 12시 반쯤인가? 1시쯤인가 걸었다가 해지를 했지요. 해지를 안 했으면 0.08에 사졌겠지요. 사졌다가 0.09 팔았을 수도 있고 안 팔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좀 위치가 애매해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 11선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내가 들어갈까 말까 이제 고민했었지요. 하방에 그때 300 요걸 갖다가 이때 0.09에 살까 말까 요때 고민을 하다가 이때 샀으면은 내가 요 정도 털었을 겁니다. 0.12 정도. 이까지 올라간다고는 안 봤고 이 정도는 갈 거라 봤거든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관찰만 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관찰만 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1선에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재차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고 금요일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깍꿍님 댓글을 보고 생각을 쭉 해봤지요.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파동을 갖다가 내가 잘못 먹였을 수도 있겠다 하고 내가 몇 시간 전에 영상을 갖다가 찍었지요. 어제 찍으려 하다가 피곤하고 해서 그냥 이따가 오늘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찍어봤습니다. 이중 지그재그 연결 파동이 나왔다. 그리고 재차 하락을 한다. 재차 하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전에는 반등 비파로 봤는데 지금은 반등 비파가 아니고 X파일 가능성이 높다고 약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그재그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고 보는 거죠. 이중 지그재그 파동이 일어나면은 깍꿍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얼만큼 많이 내려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저점을 뚫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저점을 뚫느냐 320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저점은 뚫을 것 같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저점을 뚫고 어떤 라인 정도 있을 거냐 320, 330, 340이 있는데 만약에 깍꿍님이 320을 매수를 했다 코스피 본옵션이죠. 320을 매수를 했다. 근데 이번 주에 뚫고 내려간다 이러면은 깍꿍님이 굉장히 매수를 잘한 거지요. 굉장히 매수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샀으면은 대략 320을 샀다면은 뭐 그럴 가능성 좀 적은데 뭐 이쯤이나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배 이상 낮지요. 야간 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뚫고 내려가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위에 330이나 340을 건드린 것보다는 훨씬 잘한 게 되지요. 훨씬 잘한 게 됩니다. 옵션이 ATM이 되고 나면은 옵션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줄어듭니다. 선물의 움직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움직임의 크기를 맞출 수 있다면은 외과를 건드는 게 맞지요. 충격 파동에서는. 지금은 충격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이중 지그재그 파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래 봅니다. 선물로 볼 때는 조금 다른데 코스피로 볼 때는 어, 이 파동이 연결 파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파동이 그래 보인다. 특히 이 코스피로 볼 때 가장 그렇지요. 여기 제일 높으니까. 코스피 200마에도 쌍봉을 쳤지요. 쌍봉을 치고 종가는 여기가 좀 더 높나 동일하나 그렇거든요. 선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뒤쪽이 더 높거든요. 뒤쪽이 더 높으니까 여기서 내려왔다가 A, B, C일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이 파동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요 상승, 이 상승 캔들을 지금 X 파동으로 본다, 연결 파동으로 본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서 또는 여기 꼭대기에서 A, B, C 내려가고 있다. 이기 꼭대기면은 여기서 A, B, C 내려가고 있다. 이중 지그재그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깍콩님처럼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뭐 절반은 있다. 절반 이상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것 또한 또 페이크일 수 있지요. 뭐 한 3일 샀지만은 또 조금만 팔면은 쭉 내려가거든요. 쭉 내려가는데 이 매집을 갖다가 종가에도 수천억을 샀는데 쉽게 허물어뜨릴 거냐, 허물어뜨리지 않을 거냐, 이것도 지금 많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천억 정도는 페이크로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방으로 셀이 밀면서 이거보다 훨씬 큰, 이 현물에서 나는 손실보다 훨씬 큰 이득을 파생판에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위클리 옵션 쪽에서, 본 옵션 쪽에서도 가능하고. 따라서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밀었다가 다시 원위치 갖다 놓으면은 뭐 선물과 현물은 본전이고, 또 밑에서 좀 더 현물을 사게 되면은 현물은 저가 매집이 가능하고, 파생 쪽에서는 밑으로 내리면서 수익을 내고 위로 올리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큰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깍콩님이 바라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그 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게 더 이기냐?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밀었다가 올렸을 때, 밀었다가 제자리 갖다 놨을 때와 그냥 있을 때 어떤 게 이득이냐 하면은 깍콩님 생각대로 밑으로 밀었다가 올렸을 때, 제자리 갖다 놨을 때 더 이득이지요. 우리나라 대선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는데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자꾸 경험하게 만드네요. 요런 라인도 그렇고 이 라인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나 깍콩님이 요때도 맞췄고 이 하락도 맞추고 이 상승도 맞추고 다시 여기서 떨어질 때
나는 더 떨어지겠나 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단 방어를 할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 파동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한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대선 전에 그렇게 흔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면밀히 안 봤는데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문재인이 누구를 미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을 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누구야 윤석열을 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입에서 적폐청산 나왔을 때 문재인이 이상한 발광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에 못한 평생에 못한 출세를 다 했지요. 그래 보면은 윤석열이는 문재인이 키워준 사람이 맞지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둘 다 문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편인데 나는 이재명을 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문재인은 지금 이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내임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밀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5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식도 조금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 관련주에 들어있는데 잘못하면은 박살나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문재인이가 밀고 있지 않구나, 오히려 윤석열을 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적폐청산 윤석열 측에서 나왔을 때 적폐 얘기 나왔을 때 그런 발광을 할 이유가 없지요. 어쨌거나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상당히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생각,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90% 이상, 99%다 했는데 요 시각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50%가 안 된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50%가 안 된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 한 표를 좀 받고 있는 한 3%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한 5명 있지요. 한 5명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제일 좋겠냐? 나는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누가 제일 많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직접 투표를 갖다가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 크게 나한테 이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누가 제일 덕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찍어야 국가에 가장 해가 안 될까 생각을 하다가 누구를 찍으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 저 사람이 되면은 내인데 목돈을 준다고 저 사람 찍으면 저 사람이 되면은 내가 인데 큰 도움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후보가 나왔네요. 그래서 20대 30대가 그 후보를 찍으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40%만 넘으면 대통령 당선될 것 같습니다. 40% 정도에서 전후에서 대통령 당선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요.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선에 관여하는 세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국내 세력뿐만 아니고 국외 세력까지도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자, 어쨌거나 밑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꽤나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하방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이틀 동안에 나는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은 따블이 났더라고요. 매매는 3번 하고 내가 한번 매매할 때 매일 매매를 하지 않고 한 달에 몇 번만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매매할 때 한 2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